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올해 78세이신 분인데 3년 전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셨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드시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손 씻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의아해 하셨죠. 선생님, 제가 손은 잘 씻는데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특별한 방법이었거든요. 먼저 찬물에 손을 30초간 담가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찬물일까요?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바꿔서 손목까지 천천히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비누예요. 시중에 파는 항균 비누 말고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쑥, 우린 물이나 쏘립, 우린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쑥에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있고 쏘립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손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하듯 비비고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목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신문혈이라고 부르는데 심장과 직결되어 있어서 전신의 기혈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감기를 안 걸리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리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당뇨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서 이제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비법이었습니다.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들이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특히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은 폐와 연결되어 있고 새끼손가락 젤문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 즉 심장을 보호하는 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혈자리들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는 겉면만 대충 씻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진짜 건강을 위한 손 씻기는 달라야 합니다. 먼저 손을 씻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그 다음에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이때 물 온도는 15, 18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30초간 담그고 있으면서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려주고 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제 따뜻한 물로 바꿔주는데 온도는 38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손가락 하나하나를 돌려가며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마사지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면서 뿌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건강하게 오래 살자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검지손가락은 대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검지손가락 마사지를 특히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가락 옆면을 문지르듯 마사지 해주고 손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세요. 중지손가락은 심포, 즉 심장을 둘러싼 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중지손가락을 마사지해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지손가락은 3초, 즉 우리 몸의 대사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될 때나 몸이 붓는 증상이 있을 때 약지손가락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새끼손가락은 심장과 소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 장애가 있을 때 새끼손가락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바닥도 중요해요. 손바닥 한가운데 있는 노궁혈이라는 혈자리는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6번 돌려가며 눌러주세요. 36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36을 완전수라고 여겼거든요. 손목 부분의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목 안쪽의 신문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평안하게 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양손을 모두 마사지해주고 나면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때는 손목까지 시원하게 헹궈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손을 말릴 때도 중요해요. 수건으로 대충 닦지 마시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눌러가며 말려주세요. 이때 수건은 깨끗한 면 수건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린 수건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3세이신 분인데 20년간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손 씻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8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께서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호흡이었어요. 손을 씻는 동안 계속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신 거예요. 들숨 4초, 날숨 6초의 리듬을 지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호흡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손을 씻으면서 하는 호흡은 더욱 효과적이에요. 손의 감각 자극과 호흡이 결합되면서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정미영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75세이신 분인데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뻣뻣해서 젓가락질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니까 손가락 관절이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하신 게 있었는데 손 씻기 전후에 손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신 거예요. 각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젖혀주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셨어요. 또한 겨울철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에 손을 담그기도 하셨다고 해요. 생강과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냥 손 씻는 건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에는 무려 17,000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병균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같은 것들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는 이런 세균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겉면만 대충 씻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손을 씻으면 99.9%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손 씻기가 우리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손을 제대로 씻으면 외부 병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의 혈자리 자극을 통해 면역력 자체를 높일 수 있거든요. 이채은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해져요. 82세이신 분인데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시곤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손 씻기 방법을 시작하신 후로는 3년째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물의 온도 변화예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신 거죠.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손 씻기 후에 보습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적절한 보습을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할머니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한겸 효과가
있어요. 손 씻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주시면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항균 효과도 높아져요.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손 씻기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입니다. 조성호 할아버지는 올해 80세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손에 상처도 많고 굳은 살도 많이 박여 있으셨죠.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뭘 먹어도 체하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우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해보고 각종 검사를 다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잠도 안 오기 시작했어요. 평생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던 분이 새벽 3, 4시까지 뒤척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해지셨죠.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먹은 밥 반찬이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까먹으시고 가족들이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손톱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고 손가락 끝이 차갑고 손바닥에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혹시 평소에 손을 어떻게 씻으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비누로 대충 씻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정말 대충 씻고 계셨어요. 찬물에 비누칠해서 10초 정도 비비고 끝이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나 손톱 밑은 거의 씻지 않으셨고 손목까지 씻는 일도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특별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특별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방법이었거든요. 먼저 쑥잎을 우린 물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쑥잎 한 줌을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우려낸 다음 그 물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쑥에는 치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을 빠뜨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라고 했어요. 굵은 천일염 한 작은 술 정도요. 소금은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본격적인 손 씻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 쑥잎 우린 물에 양손을 담그고 1분간 기다려요. 이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1분 후에 손을 빼서 소금으로 손바닥과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요.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살살 마사지하는 느낌으로요. 이때 특히 굳은 살이 있는 부분과 각질이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쑥잎물에 손을 담그고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구부렸다 펴면서 관절 운동을 해줘요. 각 손가락을 10번씩 구부렸다 펴는 거예요. 이제 손톱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손톱 밑에는 정말 많은 세균이 숨어 있거든요. 부드러운 칫솔이나 손톱 전용 브러쉬로 손톱 밑을 꼼꼼히 닦아줘요.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중요해요. 손가락을 깍지 끼듯 해서 사이사이를 문질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세균이 가장 많이 숨어 있거든요. 손목 부분도 빼먹으면 안 돼요. 손목을 돌려가면서 쑥잎 물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손목에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좋아져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궈주는데 이때도 그냥 헹구는 게 아니라 찬물에 30초간 담갔다가 빼는 걸 3번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2주 만에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했는데 이제는 한 그릇을 다 드실 수 있게 되셨죠. 1개월 후에는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밤 10시에 주무시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낮에도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셨죠.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손과 우리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손에는 뇌로 연결되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손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특히 쑥잎의 친월 성분은 뇌 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줘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77세이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봤지만 딱히 병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더 답답하셨죠. 그런데 할머니께도 이 특별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만 할머니께는 조금 다른 재료를 사용했어요. 바로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우린 물이었거든요.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되죠. 라벤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의 향 성분인 리날롤과 리날릴아세테이트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이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제는 깊게 주무시게 되셨죠. 그리고 낮에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에도 나가시고 심지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한지 공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손을 제대로 씻으면서 받는 감각 자극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한 규칙적인 손 씻기 루틴 자체가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손을 씻고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 잠들기 전에도 손을 씻으면서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죠.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85세이신 분인데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셨죠.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된 거죠. 할아버지께는 특별히 은행잎을 우린 물을 사용해달라고 했어요.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손 씻기 과정에서 떨림을 조절하는 특별한 동작을 추가했어요. 손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의식적으로 손을 가만히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떨림을 조절할 수 있게 되셨어요. 6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 떨림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이전에는 물컵을 들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걸음걸이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이전에는 비틀거리며 걸으셨는데 이제는 곧게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셨죠. 가족들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손과 뇌의 운동 피질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특히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인데 손의 세밀한 자극이 도파민 분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손끝의 감각 자극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든요. 또한 손 씻기를 통한 규칙적인 루틴이 뇌의 전두엽을 강화시켜서 계획성과 판단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의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는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대부분 10, 15초 정도만 씻고 끝내는데 이 정도로는 세균 제거도 제대로 안 되고 혈자리 자극 효과도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온도의 물만 사용하면 혈관 운동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사용해야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마사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누칠해서 대충 비비고 끝내는 게 아니라 손의 각 부분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줘야 혈자리 자극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호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 씻기와 호흡을 연결하면 더욱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도 놀라우셨겠지만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황금순 할머니는 올해 83세이신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몸이 자주 붓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죠. 병원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약 한 알 안 드시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되었는데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손목 부분에 특이한 혈관 패턴이 보였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맥상이라고 하는데 손목의 맥을 통해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맥은 현맥이라고 하는 상태였는데 이는 몸에 열이 많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오행손 씻기법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비법인데 현대에 와서는 거의 잊혀진 방법이었거든요. 오행이라는 건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이 5가지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손 씻기를 통해 이 기운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먼저 목 기운부터 시작해요. 목은 간과 담에 해당하는데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사용하는 물은 동쪽에서 떠온 샘물이 좋고 없으면 일반 물에 소리풀 우린 것을 사용해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해서 양손을 담그고 검지손가락을 중심으로 마사지 해줘요. 검지손가락은 대장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화 기운은 전고인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해줘요. 심장과 소장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이때는 약간 따뜻한 물에 계피나 생강을 우린 것을 사용해요. 중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중심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토 기운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비장과 위에 해당해요. 이때는 대추를 우린 물을 사용하고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마사지 해줘요. 엄지손가락은 폐경과 연결되는데 폐와 비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확장판 25천지자.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올해 78세이신 분인데 3년 전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셨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드시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몇 년 전에 아들 내외와 함께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시골에서는 우물물을 길어다 쓰시고 손도 자연스럽게 찬물에 씻으셨는데 도시로 오신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수돗물은 염소 냄새가 나고 온수가 항상 나오니까 찬물로 손 씻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손 씻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의아해 하셨죠. 선생님, 제가 손은 잘 씻는데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특별한 방법이었거든요. 먼저 준비물부터 달랐어요.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하루 전에 미리 받아둔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릇에 담아두면 염소 성분이 날아가고 물의 분자 구조도 안정화된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우물물을 한가리에 받아두고 하루 정도 가라앉힌 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먼저 찬물에 손을 30초간 담가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찬물일까요?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15, 18도 정도의 시원한 정도가 적당해요. 겨울철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조금 더 차갑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동작을 해줘야 해요.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면서 물의 저항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물의 압력이 손가락 관절과 근육에 자연스러운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30초 후에는 따뜻한 물로 바꿔주는데 온도는 38, 4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누예요. 시중에 파는 항균 비누 말고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쑥 우린 물이나 소립 우린 물을 사용하는 거죠. 쑥을 우리는 방법도 특별해요. 마른 쑥잎 한 줌을 끓는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10분 더 우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쑥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와요. 쑥에는 치널, 보르놀, 캄펜 같은 한겸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소립도 마찬가지예요. 소립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또한 소립의 향기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손 씻기가 시작됩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손가락 하나하나를 돌려가며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마사지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면서 뿌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은 폐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때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력을 10-30% 향상시킨다고 해요. 검지손가락은 대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검지손가락 마사지를 특히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가락 옆면을 문지르듯 마사지 해주고 손가락 끝을 꾹꾹 눌러주세요. 특히 검지손가락 옆면에는 상양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자극하면 대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5분씩만 꾸준히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중지손가락은 심포, 즉 심장을 둘러싼 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중지손가락을 마사지해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지손가락 끝에는 중충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약지손가락은 3초, 즉 우리 몸의 대사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될 때나 몸이 붓는 증상이 있을 때 약지손가락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약지손가락의 관충혈을 자극하면 몸의 수분 대사가 좋아져서 부종이 빠지고 소화 기능도 향상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 전 부종이나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되어요. 새끼손가락은 심장과 소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 장애가 있을 때 새끼손가락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새끼손가락 옆면의 소충혈은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이 혈자리를 자극해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올 수 있어요. 손바닥도 중요해요.
손바닥 한가운데 있는 노궁혈이라는 혈자리는 심장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6번 돌려가며 눌러주세요. 36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36을 완전수라고 여겼거든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숫자라고 해서 36번 반복하는 동작들이 많아요. 노궁혈을 누를 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아픈 정도의 강도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손목 부분의 마사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목 안쪽의 신문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늘도 평안하게 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신문혈은 손목 안쪽 새끼손가락 쪽으로 2손가락 정도 내려온 지점에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살짝 찌릿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느낌이 바로 기혈이 통하는 신호예요. 손목 바깥쪽에는 양지혈이라는 혈자리도 있어요. 여기는 소장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 이곳을 마사지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양손을 모두 마사지해 주고 나면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때는 손목까지 시원하게 헹궈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찬물로 헹굴 때도 그냥 헹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찬물에 30초간 담갔다가 빼고 10초간 공기에 노출시키고 다시 30초간 담그는 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훨씬 좋아져요.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마치 운동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손을 말릴 때도 중요해요. 수건으로 대충 닦지 마시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눌러가며 말려주세요. 이때 수건은 깨끗한 면 수건을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린 수건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햇볕에 말린 수건에는 자외선의 살균 효과가 남아있어서 추가적인 항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햇볕의 따뜻한 기운이 몸에 전달되면서 양기를 보충하는 효과도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감기를 안 걸리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리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독감 시즌이었어요. 주변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가족들도 독감에 걸렸는데 할머니만 멀쩡하신 거예요. 면역력이 그만큼 강해진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당뇨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당화혈색소도 8.5에서 7.2로 떨어졌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서 이제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한 계단씩 조심조심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2계단씩 또 올라가신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1년 후였어요. 할머니가 등산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1시간 코스도 무리 없이 다니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비법이었습니다.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들이 촘촘히 박혀 있거든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손에는 무려 27,000개의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는 우리 몸 전체 신경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특히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은 폐와 연결되어 있고 새끼손가락 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 즉 심장을 보호하는 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혈자리들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 마사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40% 감소시킨다고 해요.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는 30% 증가시킨다고 해요. 박민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3세이신 분인데 20년간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수축기 혈압이 160, 170, 이왕이
혈압이 100, 110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셨어요.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시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감신경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게 고혈압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 씻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을 깊게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축기 혈압이 150, 이왕이 혈압이 90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8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수축기 130, 이왕이 80 정도로 안정된 거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호흡이었어요. 손을 씻는 동안 계속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신 거예요. 들숨 4초, 날숨 6초의 리듬을 지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호흡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깊고 천천한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특히 손을 씻으면서 하는 호흡은 더욱 효과적이에요. 손의 감각 자극과 호흡이 결합되면서 뇌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또한 할아버지는 손 씻기 전후에 간단한 명상도 하셨어요. 눈을 감고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더욱 평온해지고 손 씻기의 효과도 증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미영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75세이신 분인데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뻣뻣해서 젓가락질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도 못 쥐실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면역 억제제와 소염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주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시니까 손가락 관절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하신 게 있었는데 손 씻기 전후에 손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신 거예요. 각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젖혀주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셨어요. 또한 겨울철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에 손을 담그기도 하셨다고 해요. 생강과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강력한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진통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관절염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거예요. 류마티스 인자가 80에서 40으로 CRP 수치도 3.2에서 1.5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이런 호전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관절염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냥 손 씻는 건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하고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에는 무려 17천 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병균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같은 것들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손 씻기는 이런 세균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겉면만 대충 씻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10, 15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세균 제거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손을 씻으면 99.9%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소 2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손 씻기가 우리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손을 제대로 씻으면 외부 병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의 혈자리 자극을 통해 면역력 자체를 높일 수 있거든요. 손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림프절에서 백혈구를 생산해서 싸우거든요. 손 마사지를 통해 림프절을 자극하면 백혈구의 생산과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죠. 이채은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확실해져요. 82세이신 분인데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시곤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특히 할머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도 앓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영향이었죠. 그래서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곧바로 폐렴으로 악화되셨어요. 가족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노심초사했어요. 응급실에 몇 번씩 실려가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 씻기 방법을 시작하신 후로는 3년째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감기도 거의 안 걸리시고 설령 걸리더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세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물의 온도 변화예요. 찬 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신 거죠.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면역 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신경 쓰셨어요.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의 차이가 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손 씻기를 통해 천 조절 능력을 높이신 거죠. 또한 손 씻기 후에 보습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적절한 보습을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할머니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한겸 효과가 있어요. 손 씻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주시면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항균 효과도 높아져요. 하지만 들기름을 바를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끈적끈적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한 2방울 정도만 손바닥에 발라서 비비듯 문지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보습제는 바로 꿀이에요.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서 보습과 항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보다는 마누카 꿀이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꿀도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 보습 크림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들기름과 꿀을 1.1 비율로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라벤더 오일을 한 2방울 떨어뜨리면 향기도 좋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천연 보습제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되고 사용하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셔서 이상하면 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손 씻기의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어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손을 씻는 것부터요.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천천히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확장판 25천자. 이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손 씻기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입니다. 조성호 할아버지는 올해 80세이신데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40년간 시멘트와 흙을 만지며 일하셨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 손에 상처도 많고 굳은 살도 많이 박여 있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보면 정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두툼한 굳은 살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손톱도 건설 일을 하면서 다쳐서 울퉁불퉁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뭘 먹어도 체하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밥 한 공기도 다 못 드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체중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위내시경도 해보고 복부 CT도 찍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잠도 안 오기 시작했어요. 평생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던 분이 새벽 3, 4시까지 뒤척이셨다고 해요.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뒤척이게 되고 그러면 옆에서 주무시는 할머니도 잠을 못 이루시게 되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혼자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해지셨죠. 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오전 10시가 되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먹은 밥 반찬이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고 며칠 전에 만난 사람 이름도 까먹으시고 가족들이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아버지를 힘들게 한 건 손목과 어깨의 통증이었어요. 오랜 건설 일로 인한 직업병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뻣뻣하고 어깨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진통제를 드시면 잠깐 괜찮아지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통제를 계속 드시다 보니 위장에도 무리가 가서 소화불량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손톱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고 손가락 끝이 차갑고 손바닥에 각질이 두껍게 쌓여 있었거든요. 특히 눈에 띈 건 손목 부분이었어요. 혈관이 툭툭 튀어나와 있고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혹시 평소에 손을 어떻게 씻으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비누로 대충 씻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정말 대충 씻고 계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실 때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는 빨리빨리 손만 씻고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찬물에 비누칠해서 10초 정도 비비고 끝이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나 손톱 밑은 거의 씻지 않으셨고 손목까지 씻는 일도 거의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특별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특별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방법이었거든요. 먼저 할아버지의 손을 보니 굳은 살과 각질이 너무 두꺼워서 혈자리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의 피부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연 재료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먼저 쑥잎을 우린 물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쑥잎 한 줌을 끓는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끓인 다음 불을 끄고 10분 더 우려낸 물이에요. 쑥에는 친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염증을 빠뜨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또한 쑥의 아르테미신인 성분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어요. 그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라고 했어요. 굵은 천일염 한 작은 술 정도요. 소금은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사용해야 해요. 이제 본격적인 손 씻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이 쑥잎 우린 물에 양손을 담그고 3분간 기다려요. 이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3분간 담그고 있으면 따뜻한 물의 열기가 손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또한 쑥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시작해요. 3분 후에 손을 빼서 소금으로 손바닥과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줘요. 너무 세게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살살 마사지하는 느낌으로요. 이때 특히 굳은 살이 있는 부분과 각질이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해요. 소금의 입자가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마사지 효과로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줘요. 하지만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1, 2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쑥잎 물에 손을 담그고 이번에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구부렸다 펴면서 관절 운동을 해줘요. 각 손가락을 10번씩 구부렸다 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해요. 손가락 운동을 하는 동안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또한 관절액의 분비도 촉진되어서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손톱 관리를 해줘야 해요. 건설일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손톱은 정말 두껍고 거칠었어요. 손톱 밑에는 정말 많은 세균이 숨어 있거든요. 부드러운 칫솔이나 손톱 전용 브러쉬로 손톱 밑을 꼼꼼히 닦아줘요. 이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손톱 주변의 거스러미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세요. 손톱깎이로 자르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밀어내시면 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중요해요. 손가락을 깍지 끼듯 해서 사이사이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세균이 가장 많이 숨어 있거든요. 특히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사이는 잘 씻지 않는 부분이라 더욱 신경 써서 씻어주셔야 해요. 손목 부분도 빼먹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처럼 손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손목을 돌려가면서 쑥잎 물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손목에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전신의 기혈 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태연혈이라는 혈자리는 폐경의 시작점으로 호흡기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신문혈은 심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 건강과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되어요. 불면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혈자리예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궈주는데 이때도 그냥 헹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찬물에 30초간 담갔다가 빼고 10초간 공기에 노출시키고 다시 30초간 담그는 걸 5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특히 말초 혈관의 탄력성이 향상되어서 손끝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게 되어요.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목과 어깨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통제를 드시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2주 만에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했는데 이제는 밥 한 그릇 정도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셨죠. 1개월 후에는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밤 10시에 주무시면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낮에도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셨죠. 2개월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잃었던 5kg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게 되셨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새벽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1년 후였어요. 할아버지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서예였어요. 80세의 나이에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손 씻기를 통해 손가락의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셨어요.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를 가르치실 정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손과 우리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손에는 뇌로 연결되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손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특히 쑥잎의 친얼 성분은 뇌 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줘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또한 규칙적인 손 마사지가 뇌의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좋아지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77세이신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다고 해요. 식욕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시고 체중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시고 낮에는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자주 전화하시지만 대답도 시큰둥하시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봤지만 딱히 병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에서는 한구울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할머니는 마음의 병을 약으로 고칠 수 있겠냐며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더 답답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할머니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할머니께도 이 특별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만 할머니께는 조금 다른 재료를 사용했어요. 바로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우린 물이었거든요.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되죠. 라벤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에 향 성분인 리날롤과 리날리라세테이트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또한 라벤더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한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디션 개선에 도움이 되어요. 할머니께는 특별한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렸어요. 손을 씻기 전에 먼저 5분간 명상을 하시도록 한 거예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동안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겠다.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되뇌도록 했어요. 그리고 손을 씻는 동안에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했어요. 각 손가락을 마사지할 때마다 건강, 행복, 평화, 사랑, 감사 같은 단어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을 조금 더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완전히 깊게 주무시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이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셨는데 이제는 깊게 주무시게 되셨죠. 1개월 후에는 낮에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놀러 오시면 차라도 끓여 드리시고 간단한 수다도 떨기 시작하셨어요. 2개월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장에도 나가시고 예전에 다니시던 성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밝은 표정으로 웃으시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심지어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취미는 바로 한지공예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서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세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시더라.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내 마음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울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부족이에요. 손 마사지를 통한 감각 자극이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를 늘려주는 거예요. 특히 로즈마리와 라벤더의 향기 성분들이 후각을 통해 뇌의 변형계에 직접 작용해요. 변형계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한 규칙적인 손 씻기 루틴 자체가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손을 씻고,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 잠들기 전에도 손을 씻으면서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일상의 구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우울한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데 규칙적인 활동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85세이신 분인데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셨죠. 파킨슨병은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워져서 떨림이나 경직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계셨어요. 파킨슨병 약물은 효과는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게 된 거죠.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니 확실히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맞는 것 같았어요. 특히 왼손의 떨림이 심하고 글씨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는 특별히 은행잎을 우린 물을 사용해달라고 했어요.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은행잎의 징코라이드 성분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파킨슨병이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니까 이런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손 씻기 과정에서 떨림을 조절하는 특별한 동작을 추가했어요. 손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의식적으로 손을 가만히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물에 가만히 담그고 있는 것도 어려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셨어요. 매일 조금씩 떨림을 조절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30초, 2달 후에는 1분까지 손을 가만히 유지할 수 있게 되셨어요. 또한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움직이는 연습도 하셨어요. 각 손가락을 따로따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신 거예요. 이런 정교한 움직임이 뇌의 운동 피지를 자극해서 파킨슨병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떨림의 강도가 조금 줄어든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6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손 떨림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이전에는 물컵을 들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특히 글씨 쓰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떨려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셨어요. 걸음걸이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이전에는 비틀거리며 걸으셨는데 이제는 곧게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셨죠. 계단도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탁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에게 탁구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운동이라 뇌의 운동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셨는데 꾸준히 연습하셔서 이제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파킨슨병은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좋아지신 거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손과 뇌의 운동 피질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운동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특히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인데 손의 세밀한 자극이 도파민 분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교한 손 움직임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신경 영역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를 통해 손상된 뇌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자극이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의 분비를 늘려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BDNF는 뇌 신경세포의 생존과 기능을 돕는 중요한 단백질이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확장판 25천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도 놀라우셨겠지만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황금순 할머니는 올해 83세이신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80년을 그곳에서 사셨던 분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오셨어요.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으셨고 감기 한번 걸리는 일도 드물었어요. 70세가 넘어서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튼튼하셨죠. 그런데 3년 전 도시에 사는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자연과 함께 살던 환경에서 갑자기 도시의 아파트로 이사 오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괜찮으실 것 같았어요. 편한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더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먼저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평생 혈당에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공복 혈당이 120, 130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혈압도 높아졌어요. 이전에는 110, 70 정도로 정상이었는데 140, 90까지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혈압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더 심각한 건 몸이 자주 붓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다리와 발목이 많이 부었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신발이 작아질 정도로 부었어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자주 가시지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항상 답답해 하셨어요. 밤에도 소변 때문에 자주 깨셔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우셨던 거죠.